대화 없는 미용실 전 세계로 확산 중. 이런 헤드라인이 호기심을 자극해서 내용을 쭉 읽어봤어요. 요즘 시술 중에 대화를 하지 않는 조용한 미용실이 빠르게 늘고 있다는 내용이더라고요. 내용도 흥미로웠지만 이 기사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어떨까 궁금해서 댓글까지 차근차근 읽어봤죠. 미용실, 네일샵에 입 풀러가는 중장년 여성 진짜 극혐. 내가 원하던 미용실에 일하는 사람들 필요 없는 얘기 너무 많이 해서 짜증났는데 바로 옆자리 손님의 사적인 대화도 별로 듣고 싶지 않아요. 쉬고 싶은데 감정 소모되어서 스트레스 받게 됨. 나 미용사인데 손님이 말 많은 거 나도 싫음. 머리에 관련된 질문만 하고 손님이 눈 감고 있거나 폰만 보고 있으면 나도 할만함. 계속 읽다 보니까 뭔가 미묘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아, 시대가 그렇지 라는 생각과 편한 점도 물론 있겠네 라는 생각. 하지만 한편으로는 살짝 서글프기도 하더라고요. 미용실에서 나누는 대화들 정말 별거 아닌 이야기들이잖아요. 요즘 날씨가 어떻고 머리 관리는 어떻게 하고 가끔 연예인 이야기나 맛집 이야기. 그런데 그런 사소한 대화들 속에서 느꼈던 따뜻함들이 분명 있거든요. 나누는 대화 속에서 공감대가 형성되면 은근한 연결감도 느끼게 되고 또 나와는 다른 삶을 살고 다른 생각을 하는 누군가의 삶의 이야기들을 듣게 되면 흥미를 넘어 배울 점도 있고요. 물론 불편했던 경험도 있죠. 사생활을 캐묻거나 일방적으로 자신의 이야기만 늘어놓거나 정치적 견해를 강요하는 경우들이요. 이런 상황에서는 침묵이 훨씬 나았죠. 그리고 옆 사람들의 듣고 싶지 않은 대화를 들어야 할 때는 짜증도 나죠. 지난주에 동네 작은 카페에 갔는데 옆 테이블에서 어르신 두 분이 정말 큰 목소리로 대화를 나누시는 거예요. 아, 정말 시끄럽네. 눈치를 좀 줄까? 하는 마음도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분들도 그분들의 방식으로 소통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저는 그 공간에서 작은 목소리로 조용히 대화하는 걸 선호하지만 그분들은 또 큰 목소리로 활기차게 이야기하는 걸 좋아하시는 거고요. 저도 다른 곳이나 누굴 만나느냐에 따라 달라지거든요. 단지 다를 뿐인데 내가 옳다는 듯 시끄럽다고 판단한 거였어요. 이런저런 순간들을 떠올려 보니 혹시 우리가 원하는 건 진짜 완전한 침묵일까? 아니면 부담스럽지 않은 소통일까? 라는 질문이 생겼어요. 모든 만남이 깊고 의미 있어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에 가볍고 자연스러운 일상의 교감마저 피하게 되는 건 아닐까요? 소통과 교감이 무난하게 이루어지는 일상적인 대화에서 인생의 소소한 재미를 찾아보고 싶어졌어요. 안녕하세요. 온기록입니다. 오늘의 온기록, 책과 일상을 연결해 볼까요? 오늘 소개해드리고 싶은 책은 김시영 선생님의 괜찮아 안 죽어입니다. 예전과 비교해 TV 볼륨을 조금 키우면 그만인 나보다 훨씬 높은 레벨의 노화가 진행 중인 인생 선배들과 이 중요한 문진 단계를 밟아 가기 위해 평소 TV 볼륨보다 더 몇 배나 높은 볼륨으로 또박또박 말을 해야 할 때가 많다. 그렇게라도 해서 대화가 되면 그나마 다행이다. 만약 그조차도 되지 않으면 나는 책상 구석에 모아놓은 이면지를 집어들고 사인펜으로 어디가 아파서 왔어요 라고 한 글자 한 글자 크게 써내려 간다. 이조차도 먹히지 않으면 손이 바빠진다. 온갖 손짓으로 질문을 만들어내야 하기 때문이다. 오늘따라 빌어먹을 보청기를 안 끼고 와서 결국 내 목을 쉬게 만든 할매가 있다. 겨우 진료라고 쓰고 샤우팅이라고 읽는다. 를 끝내고 한숨 돌리려는데 이 할매 내 손을 잡더니 미안하단다. 다음에 보청기를 꼭 끼고 오겠다며 거듭 사과를 한다. 나는 그런 할매를 다시 의자에 앉힌다. 목이 아파 더는 큰 소리로 말을 할 수 없던 나는 결국 이면지와 사인펜을 집어든다. 이 할매는 눈도 침침해서 글자도 진짜 크게 써야 한다. 할매, 차가 쌩쌩 다니고 골목에 오토바이도 막 다니고 그러는데 그 소리 못 듣고 돌아다니다가 사고 나요. 불편해도 꼭 보청기 끼고 다녀요.
라고 길게 쓰고 싶지만 실제 종이에 쓴 것은 차, 오토바이, 꽝, 사고, 다쳐, 보청기 꼭 7단어가 전부다. 제대로 이해한 건지 못한 건지 알 수 없지만 할매는 눈을 꿈뻑거리며 이면지를 한참 내려다본다. 그러고는 알았다며 내 어깨를 토닥토닥하고는 진료실을 나간다. 대기실이 잠시 조용해진 사이 진료실로 들어온 직원이 불룩하게 튀어나온 누런색 종이 봉투를 책상 위에 놓는다. 안에 든 것은 붕어빵이다. 언제 나가서 사왔대? 아니요, 아까 그 할머니가. 아이고, 이 할매 귀엽고 붕어빵 파는 아저씨 성대까지 아작을 내셨겠네. 붕어빵을 한 입 베어 무는데 나도 모르게 코끝이 찡하다. 늙음에 적응해 간다는 것이 어쩌면 이렇게 조금은 서글프고 또 조금은 따뜻한 일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 이미 차갑게 식어버린 붕어빵을 한참이나 호호 불어대고 있는 걸 보면 말이다. 그럼에도 나는 처음 이야기한 그 자연스럽고 간단한 그저 필요한 것을 서로 주고받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아름다운 소통과 교감이 비교적 무난하게 이루어지는 선량한 나의 사람들로부터 받은 위안과 감사로 버티며 살아가고 있다. 그들과 나누는 일상적인 대화를 통해 말이다. 온갖 잡다한 감정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이 세상에서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하며 그 감사함으로도 살아갈 이유 역시 충분하다고 믿기 때문이다. 침묵도 필요하지만 소통과 교감을 통해 더 큰 위안과 감사를 느끼며 살아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실천들을 해보려고 합니다. 일상적 대화의 소소한 재미 찾기. 일상적인 대화를 통해 발견했던 소소한 재미와 의미들이 참 많죠. 할매가 붕어빵을 사다 주는 마음, 눈 오는 날 서로를 걱정하는 마음, 이런 자연스러운 교감들은 여전히 소중하잖아요. 그 일상의 소중함들을 놓치지 않고 찾아 기록해 보려고요. 세상의 소리에 마음 열기.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여 보려고요. 혹시 누군가 도움이 필요하다거나 작은 소통이 필요로 할 때 놓치지 않도록요. 그저 필요한 것을 주고받는 것만으로도 아름다운 순간들이 올 수 있으니까요. 소음을 이야기로 바꾸는 연습. 큰 소리로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을 보면 예전엔 왜 저렇게 시끄럽게 하지? 하며 살짝 인상을 찌푸렸는데 이제는 누군가의 소중한 이야기다 라고 바꿔 생각해 보려고요. 살아가는 방식에 옳고 그름은 없으니까요. 자연스럽고 간단한 것을 주고받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아름다운 순간들이 있음을, 그런 작은 교감들이 우리를 버티게 하고 살아갈 이유가 되어주고 있음에 감사하며 조용함도 존중하면서 그 안에서도 따뜻한 소통의 가능성을 열어두는 그런 균형을 찾아가 보려고요. 그런 섬세한 배려가 자연스러워지는 날 우리는 침묵과 대화가 공존하는 더 성숙한 연결의 방식을 찾게 되지 않을까요? 다음에 또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